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3년 전만 해도 아동복 가게, 그리고 슬라임 카페,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기념품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슬라임 카페를 시작하고 4개월이 되고 나서 4개월 딱 지나자 바로 코로나를 맞게 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바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고강도 거리두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가게 열쇠는 어떡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동업을 하는 친구랑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라고 하다가 사람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 해볼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저희가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 맞아요. 저 맞고요. 근데 저렇게 되려고 제가 이제 화장품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속보다는 겉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을 제가 막 열심히 이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었던 때거든요. 근데 살이 그냥 빠지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약의 힘을 빌려서 뺐는데 그때 먹었던 약이 굉장히 셌나 봐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느낌이 나고 뭔가 발음도 계속 꼬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날 혓바늘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혓바늘이 났는데 하나, 두 개 정도 나면 그냥 알보칠 바르고 그냥 병원 안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무리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 5개가 한꺼번에 혓바늘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건 한번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도 해주는 거는 그냥 알보칠 똑같이 발라주고 그리고 항생제 좀 주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제가 혓바늘이 나고 이런 상황이 한 달, 2달, 3달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3달째 지나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건 좀 이상하다.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류마티스 내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입안에 분해염이 나고 이제 혓바늘이 났는데 왜 류마티스 내과를 가라고 할까? 거기는 뼈가 잘못됐을 때 가는 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가보니 겉은 되게 다 멀쩡한데 속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배체트병이 의심이 된다라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피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배체트라는 병은 모든 우리 사람이 점막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안이 아니라 이 몸 안에까지 전부 다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랑 대장, 내시경까지 같이 전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진짜 내가 너무 막 살았구나, 건강을 너무 안 챙겼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였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다행히 속 안에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혹시나 배체트라는 병은 딱 피검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안에 나면 이제 뭐 1점,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외부에 생식기에 났을 수도 있으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생식기 부분을 봤는데 저는 아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무조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배체트병이 맞다,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됐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그때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제 사진은 사실 없고요. 저랑 가장 비슷한 사진들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진이 좀 많이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흐린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저는 입안에 이제 이렇게 나는 게 이 안쪽으로 이제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면 뭐 3개, 4개 같이 한꺼번에 나는데 플러스 혓바늘까지 같이 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 상황이 이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이런 사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럼 도대체 배체트가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체트는 이제 혈관염의 일종으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희귀 질환이고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구강 내 구개부, 혀, 잇몸 등 모든 점막에 염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한 경우에 이제 눈, 그다음 전신에 걸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크게 아프진 않지만 매일매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낫기 힘든 병입니다. 베치트 증상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건 입 안의 증상만 보여드린 거고요. 피부 발진, 그 다음에 눈부 궤양, 안구 염증, 그 다음에 관절 부종 통증, 그리고 잦은 두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입 안에 난 거 1점, 그리고 이제 외부 생식기 나면 2점, 눈까지 하면 3점인데 2점 이상이면 베체트 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진단을 받고 저는 이제 베체트 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베체트 약이라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베체트 약은 스테로이드제랑 그 다음에 면역제제 그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제가 저는 센 약이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센 건지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전혀 몰랐었을 때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제가 먹었던 약이 소른도라는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른도정을 저는 첫날 아침 저녁으로 7알씩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7알씩 먹었으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혓바늘이랑 근육이 그냥 너무 안 아프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그럼 이제 약을 줄여줬어요. 한 3, 4알 정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3, 4알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3주, 4주 후에 다시 또 갔을 때 이제는 하나씩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먹으면 난 좀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 제가 7알 먹었을 때 그 다음날 사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좀 안타깝긴 한데 비슷한 사진으로 바꿨거든요. 제 얼굴 아니고요. 이렇게 얼굴이 부어요. 그냥 땡땡 부어요. 이게 이름도 있더라고요. 문페이스라고 얼굴이 달처럼 붓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날 이렇게 부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웃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굴이 큰데 부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문페이스를 걸치고 나서 그때도 부작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애들도 그렇고 피부에 발진 나면 스테로이드 연고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연고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위염, 소화불량, 그리고 식욕 변화, 복통, 그리고 여드름, 그리고 당뇨증, 피부가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상처가 치유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골다공증, 그리고 쿠싱 증후군, 고혈압 이렇게 증상들이 다양한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외모가 중요한 분들이지만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트와이스의 정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엄청 예뻤던 가수였는데 지금 그때 허리가 다쳐서 허리 디스크로 이제 먹었던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살이 많이 쪘고 현재는 운동하면서 빼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가수 중에 이은하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데 이분도 94kg까지 이제 불어났었고, 그러니까 한 30kg 한꺼번에 이제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찾아보면서 나는 그때 부작용이 얼굴 그렇게 부은 것밖에 없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저도 제대로 맞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되게 졸리고 그리고 그때 통풍까지 같이 왔었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였죠.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제가 약을 먹었을 때는 괜찮으니까 한 3, 4일 정도는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까먹고 그냥 3, 4일 정도 지났는데 3일째 되면 밤에 혀 끝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지? 그래서 까먹은 거예요. 내가 병이 있는 걸. 까먹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딱 보면 그냥 한 5개가 바로 나요. 그럼 다시 또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니까 나는 그냥 앞으로 그냥 쭉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1년 정도 됐을 때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 딸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이제 모임을 하던 엄마가 만나자고 합니다. 의도는 뭔지 알았죠. 그렇지만 만났고 언니를 봤는데 언니가 너무 예뻐진 거예요. 원래 조금 예뻤거든요.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이렇게 예뻤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언니가 날 보더니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너무 피곤해 보이고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우리 해독 한번 하자. 이러는 거예요. 해독이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이랬는데 언니가 아니 근데 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그때 언니가 강력하게 얘기해줘서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고 한 3주 후에 피검사를 또 해야 될 시기였어요. 어차피 3주 후에 피검사를 해야 되니까 정말 괜찮아지는지 저도 궁금했고 한번 해독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해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해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리셋을 했거든요. 이렇게 리셋을 했고 아침, 점심, 저녁 첫 주에는 이제 뉴밀 저희 그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서 단백질 쉐이크랑 그다음에 저희 헤파진이랑 이런 헬스팩이랑 이런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토가 나올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스폰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머리로 올 수 있다. 호전 반응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참아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개운한 거예요. 몸이 너무 개운하고 가볍고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무리 가벼워도 운동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해독 기간에는 운동을 하면 독이 더 쌓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더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쉬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쉬면서 이제 되게 즐겁게 그때 3주 동안 열심히 해독을 했던 것 같아요. 1주 차에는 밥을 못 먹지만 2주 차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차 때 이제 중간에 점심에만 일반 식사를 하면서 아침 저녁은 유미를 먹고 그렇게 해독을 했고요. 셋째 주에는 이제 하루에 2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밥 2번 먹으면서 유미를 먹고 그렇게 해독을 했고요. 해독하고 나서 해독을 한 3주를 하고 나서 이제 몸이 너무 가볍고 이제 피검사를 하러 가잖아요. 피검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해독을 하면 살이 엄청 빠질 줄 알았거든요. 안 빠지더라고요. 한 3kg, 3.5kg 이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별로 그렇게 안 바뀌었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은 상태는 컨디션은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일단 저도 결과가 궁금했고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를 하고 진단할 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단번에 얘기해 주기 싫은 거예요. 나 힘들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비상약으로 이제 줄 테니 그건 일단 아플 때 먹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비상약만 받고 저는 이제 집에 오게 됐고 그 이후로 병원은 안 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스테로이드제랑 면역제제를 제가 먹은 게 딱 1년이요. 진단받고 1년 먹었고 1년 후에 해독하고 지금까지 2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 2년쯤 넘었거든요. 2년째 지금 약 없이 건강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유산화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제품을 먹고 좋아졌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품이 사라졌네요. 제품은 뭘 먹었냐면요. 그 후라보로 C300을 아침 저녁으로 2알씩 지금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4알씩
이제 먹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그 헬라첼 할 때 하는 그 3단계 제품들이 있어요. 그냥 뉴밀하고 헤파실과 그 다음에 호라보누 C300, 그 다음에 헬스텍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계속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독 후의 검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9월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 2월 10일, 딱 6개월 후에 검사할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독을 한 거는 2023년 1월 25일. 그러니까 진짜로 검사 결과까지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을 제가 해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진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면역 수치가 지금 정상이 50에서 75 사이인데 저는 41.6으로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림프랑 백혈구는 20에서 40이 정상인데 저는 42.9로 이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주 해독 후에 46.6이었던 제 수치가 54.3으로 올라갔고, 면역은. 그 다음 백혈구 수치는 많으면 염증이 많은 사람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백혈구 수치가 42.9에서 35.9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간 수치가 제가 되게 높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약을 많이 먹었잖아요. 안 좋은 약을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61이었는데 이게 3주 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으로 줍니다. 32로 엄청 줄었고, 그리고 또 ALT 간 수치라는 게 89였습니다. 정상이 41까지가 정상인데 전 89였는데 38. 이것도 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9에서 152로 떨어졌고, 요산 수치도 5.9에서 5.1로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140이었거든요. 근데 8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HSCRP 염증 수치는 0.69 사이즈에서 0.18로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진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이였어요. 전부 다 높은 수치였는데 저게 지금 H가 전부 다 사라지는, 다 정상 수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당연히 뭐 했냐고 물어보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이 제품들 먹었고요. 이번에 상기도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야채도 많이 먹고 웬만하면 다이어트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도에서 저희 RTS에서 이제 하루 원데이 세미나 할 때 강의하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제주 RTS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RTS 재밌으니까 좀 많이 보내주세요.